자, 오늘 강의는요, 인공신경망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원리. 자, 인공신경망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많은 동그라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입력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nput layer 그렇게 얘기합니다. input layer. 여기 보시는 부분은 이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층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력층. 여기가 output layer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은 눈으로 보이죠. 비저블하죠. 비저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또 동그라미가 많죠. 그래서 이 입력층으로부터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많은 계산 단계를 거치는데요. 계산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계산 단계를 거치는 각각의 스테이션을 우리가 레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얘는 눈으로 보이죠. 얼마를 넣는가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입력층에 지금 입력값이 몇 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9개가 들어가죠. 9개의 입력값. 그래서 입력층에는 9개의 입력값이 입력 변수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출력층도 9개죠. 출력층에도 9개의 출력 변수가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 단계의 레이어로 불리는 계산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계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동그라미 내에는 일단 어떤 값들이 계산이 되고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입력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다 계산이 돼서 입력층에서는 입력되고요. 나머지는 계산이 돼서 저장이 되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런 노드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예. 그런 노드를 우리가 뉴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뭐 뉴런, 어떤 책에서는 뭐 노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계산 단계에 있는 각 레이어의 뉴런 값, 노드 값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닉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은닉층이다. 여기는 이제 은닉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써볼까요? 그래서 제대로 써보면은 은닉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닉층. 그래서 은닉층은 눈으로 안 보이죠. invisible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닉층은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invisible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은닉층의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여기 이제 뭐 우리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20개라고 합시다. 20개라면 1, 2에서 19, 20 이런 뜻이죠. 그리고 뉴런의 개수, 우리가 여기를 뉴런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뉴런의 개수, 이쪽을 은닉층의 개수가 뭐 20, 여기서는 이제 뉴런의 개수가 여기 있는 그대로 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왜 우리가 DL, Deep Learning이라고 그러죠? Deep Learning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Deep Learning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Deep Learning이라면은 은닉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쪽으로 우리가 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은닉층이 2개, 3개면은 딥러닝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우리가 shallow란 말을 쓰죠. shallow neural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두세 개를 넘어서 가지고 뭐 10개, 뭐 이렇게 20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DNN 또 이런 DNN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은 이제 DL, Deep Learnin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세 개면은 Shallow Neural Network 이게 이제 많아지면요 Deep Neural Network 그 Deep Neural Network으로 하는 학습을 우리가 Deep Learn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개가 Shallow고 뭐 DL이냐 글쎄요 뭐 그건 정해진 건 없는데요. 뭐 한 10개 이상 되면 좀 딥하지 않나요? 그렇죠? 두세 개면 shallow 하지 않나요? 그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는 은닉층의 개수 얼마나 딥하냐, 그죠? 이쪽으로는 뉴런의 개수, 그죠? 뉴런의 개수. 그래서 뉴런의 개수는 많으면 50개, 100개,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여기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 동그라미 안에 이상한 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 안에 보시면은, 그죠? 요걸 우리가 활성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성함수 우리가 activation fun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activation function 이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차츰차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강의는요, 뭐 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학기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제가 여러분께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전공에 사회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공학이 됐든 우리 전공에 데이터에 기반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제 유튜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요 초고층 분야에서 우리가 AI를 이용한 그런 설계를 이제 3학년 2학기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AI 설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학기이기 때문에 초고층 AI 설계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 강의처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만 가지고 가죠. 그런데 우리 유튜브 강의에서는 핵심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한번 지워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죠? 여러분 생각보다가 복잡하지 않죠? 그죠? 뭐, 이거는 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서 이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의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그거는 뭐 오늘 처음 배우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모든 입력층으로부터 우리가 은닉층으로 가서 출력층으로 끝나는데요. 이 모든 동그라미, 즉 동그라미는 뭐죠? 어떤 값이 입력되거나 계산되어서 저장되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걸 노럴 또는 뉴런이라는 단어. 노럴 밸류 또는 뉴럴 밸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럴 때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다 숫자인데요. 이 사이가 이렇게 다 직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얘도 이렇게 가야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멀리 가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렇게 다 그려져 있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뉴런과
뉴런과 뉴런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 직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직선은 1차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1차 함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뉴런의 직선은요. 1차 함수. 1차 함수로 하면 그렇죠? y equal ax 플러스 b죠. y equal ax 플러스 b. 1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를 보면은 이제 x는 입력값이죠. y는 이제 출력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직선은 y equal ax 플러스 b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x고 뭐가 y냐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x는 입력이죠. 요 직선을 본다면은 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동그라미에 각각의 우리가 명칭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명칭은 이제 좀 복잡합니다. 왜? 하도 레이어도 많고 뉴런도 많기 때문에 이 명칭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또 때가 되면 명칭이 필요할 때 어떻게 명칭을 부여하는가 하는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거든요. 매트릭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는 이제 과정에서 틈틈이 매트릭스 공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는 이제 필수죠. AI에서 매트릭스로 시작해서 이제 매트릭스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직선을 한번 볼까요? 얘를 볼까요? 그럼 얘도 이제 바로 뭐죠? y equal ax 플러스 b예요. 다름없이. 그런데 여기서 x는 얘가 되겠죠. 이제. 그죠?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얘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여기도 y equal ax 플러스 b인데, 이제 얘가 x가 되겠죠. 얘가 y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력, 출력하면은요. 얘가 이제 입력이죠. 크게 보면 그죠. 얘가 출력이죠. 크게 보면 그죠. 그런데 요 하나를 볼 때 얘가 입력, 출력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입력 neural value, 출력 neural value, 입력 neural value, 출력 neural value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입력, 출력 로컬한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성까지 다 맞췄죠. 명칭 공부했고요. 명칭 공부했고 직선의 의미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인풋이 지금 9개가 들어가 있죠? 인풋이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9개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콘크리트로 보면은 콘크리트를 공부한 학생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설계 모멘트, 이게 이제 작용 모멘트, 이게 이제 덕틸리티, 데드로드 모멘트, 라이브 로드 모멘트, 보길이, 보폭, 철근의 인장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콘크리트를 모르셔도요, 상관없습니다. 콘크리트를 모르셔도 상관없는 게요. 다행히 AI는 우리가 AI는 모든 학문에 다 적용될 때 그 학문 특유의 전공 내용, 즉 우리 콘크리트로 보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공학을 몰라도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빅데이터를 생성할 때 콘크리트 구조공학을 알아야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 텐데, 이 빅데이터는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고요. 그죠? 빅데이터 마켓에서. 그래서 이 빅데이터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 구조공학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가 혁신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단 빅데이터만 구할 수 있으면, 이제 빅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으면 제가 그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분야를 공부를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공학 빅데이터, 즉 콘크리트의 기초에 의거해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요. 빅데이터를 바로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실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AI는 결론적으로, 그죠? AI는 결론적으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우리가 그 전공 분야의 디테일을 몰라도 된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AI가 실제적으로 이런 각 전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이런 분야를 우리가 아까 제가 유튜브 제목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트릭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학문 분야죠. 엔지니어링인데 이 데이터 센트릭, 데이터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이죠. 그죠?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전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는 거는요. 이 데이터 센트릭 엔지니어링이 이제 AI에 기반을 하는 거죠. AI에 기반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많겠죠.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이 분야를 잘 마스터를 해 놓으시면요. 여러분 이제 쭉 그 캐리어 가시는 동안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관계를 다 만드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관계를 만드는 거 말은 간단하지만은 조금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ANN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AI입니다. 이게 AI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죠.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은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은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직선을 우리가 봤어요. 그죠? 각각의 직선이 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웠지만 1차 함수가 간단한 한 개의 입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이 쉽죠. 예측이 잘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9개, 10개가 돼버리면요. 1차 함수를 가지고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를 잘 관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만든, 신경망인데 인공으로 만든 거죠. 인간의 뇌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은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인공신경망에 이제 익숙하게 되면 제가 우리 인간의 뇌하고 어떤 것이 비슷한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은요, 이렇게 한 개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가지고는 이 많은 입력과 출력을 매칭, 그렇죠. 아까 뭐 피팅, 막 좋은 용어가 많이 나오죠. 매핑,
또 predicting 이런 말도 배웠죠. 또 제가 빠뜨린 게 이제 매칭 이런 말이죠. 이런 말 들어가죠, 그죠? 이런 말이 이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개 가지고는 안 되니 이렇게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일차 함수를 서로 뇌의 신경망처럼 연결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 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뉴런이 수억 개의 뉴런이 이렇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연결돼서 우리 몸에 이 명령을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먼저 간단하게 좀 보시게 되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덴드라이트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 뇌입니다.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뇌. 그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 조건 또는 이제 뇌가 판단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게 뭐 인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인풋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받아들이면 얘를 이제 분석을 해서요. 얘를 분석을 해서 명령을 액션을 통해서 내보내죠. 이 액션을 통해서 명령을 내보내는데 이 액션 터미널에서 이제 각각 우리 몸의 각 파트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모든 명령을 내보내죠. 우리가 이걸 이제 아웃풋 시그널이죠. 우리 인간의 몸의 액션 터미널에서 나가는 각 몸의 바디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여러 가지 시스, 이렇게 미엘린 시스라고 하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요 시스가 우리가 이제 레이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 이렇게요. 여기 이제 입력층이고요. 여기 이제 출력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값이고요. 이게 출력값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외부 조건에는 반응을 우리 뇌가 안 하죠. 뭐 춥다 그래가지고 뭐 옷을 막 껴입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 추워야지 옷을 껴입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반응하는 요 반응 기준이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우리 인공지능망에는 설명이 됩니다. 활성을 시키는 거죠. 우리 뇌도 활성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군요. 예, 활성함수.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인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일차 함수를 이렇게 촘촘하게 우리 뇌의 신경망처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덴드라이트로 받아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액션 터미널로 내보내는 거군요. 이게 이제 밀린 시스, 즉 우리가 은닉층으로 보내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요 관계는 우리가 이제 내보내는 전자파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이제 얘가 어떻게 얘로 변질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각각의 관계를 형성하는가?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각각의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죠? 그건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